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보고 나서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또는 실수했다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진 않나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점대 학생이 90점대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시험 볼 때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할 게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인데 한 8년, 9년쯤 전에 가르치던 학생이에요. 저한테 처음 왔을 때 2주 남고 중간고사 2주 남고 저한테 왔어요. 저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2주가 남았으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문법하고 이제 바빠요. 네, 본문도 빨리 해야 되고 되게 바쁜데 그 전에 학생이 계속 70점대를 맞았다 그래요. 70점대를 맞아서 어머니가 걱정인데, 근데 흔히 그렇듯이 이 학생도 시험 보고 나면 요거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요건 실수했다, 이런 게 되게 많더래요. 역시 문제를 풀려보니까 그런 게 역시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원칙을 그때 세운 거예요. 그때 5가지 원칙을 세우고 문제 푸는 연습만 했어요. 문제 푸는 연습하고 답 맞춰보고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만 해가지고 2주 만에 70점대 있던 학생이 90점대로 올라갔어요. 뭘 해서? 이 5가지 원칙을 지켜서. 많은 학생들이 요걸 안 하기 때문에 더 틀리고 요걸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원칙은 1번부터 풀리지 않네. 1번부터 풀지 않아요. 네, 1번부터 안 풀면 어떻게 풀어요? 1번부터 풀지 않으면 첫 번째 중요한 배점이에요. 배점. 두 번째 중요한 난이도예요. 배점과 난이도가 있는데 배점이 높은 걸 풀어요? 배점이 낮은 걸 풀어야 될까요? 배점은 높고 난이도는 낮은 걸 푸세요. 무슨 얘기냐면 쉬운 거. 배점이 높은데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 드는 걸 먼저 푸세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 2번 두 번째로 풀어야 될 거는 배점은 낮은데 난이도가 낮은 걸 푸세요. 이게 쉬운 거. 배점은 낮은데 쉬운 걸 두 번째로 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점이 높은데 난이도도 높은 게 있어요. 어려운 거 딱 봐서 못 풀겠다. 그런데 배점은 높아요.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세 번째로 시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배점이 낮아요. 근데 뭐예요? 난이도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 가능성이 별로 없죠. 거기다가 풀어봤자 배점이 높지 않으니까 그 큰 이익이 없어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거를 풀 때 뭘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점수를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난이도도 높고 배점도 높은 거를 봤을 때 여기서 추가 점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걸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에서 시간을 벌어 놓는 거예요. 빨리 풀고 시간을 벌어 놓고 세 번째 거 할 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배점과 난이도를 잘 생각하고 순서를 정해야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도 또 흔히 많은 학생들이 안 하는 건데 지문을 다 읽으세요. 지문을 많은 학생들이 다 안 읽어요. 짧은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짧은 지문 같은 거 A 뭐라고 써 있고 B 뭐라고 써 있는데 근데 A에 괄호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거 넣으란 얘기죠. 그럼 대부분 학생들 어떻게 읽어요? A만 쭉 읽고 그리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B는 안 읽어요. 심지어는 A, B를 다 읽었다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읽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대부분 한 7, 80%의 학생들은 읽는데 문제가 있어서 단어를 빼먹고 읽어요. 낫도 빼먹고 읽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차근차근 네,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고 시험 때도 소리는 못 내지만 정독, 차근차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쭉 읽어보면 B까지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A만 읽고 답을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A만 읽고 그냥 답을 후루룩 써고 그냥 넘어가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왜 문장이 2개 나왔어요? B에 힌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2개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도 문장 하나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으면 문장 하나만 써요. 괜히 힘들게 문장을 2개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B에 힌트가 있으니까 B의 힌트를 꼭 보세요. 안 그러면 문제를 틀리게 돼요. 제가 공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도 B까지 읽어봐 해가지고 B를 읽어보고 제가 별 설명 안 해줬는데 맞힌 경우가 허다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셔라? 반드시 지문을 다 읽어라. 물론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대표적이죠. 다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지문은 중간중간만 보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중학교 같이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 도는 시험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보셔야 돼요. 네. 지문을 다 읽으시고요. 3번째는 한글 지시문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글 지시문을 끝까지 읽고 뭘 하면 마킹을 하세요. 마킹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마킹이나 동그라미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거에 마킹해요? 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된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뭐 틀린 것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밑줄 그어도 되고. 어쨌든 이걸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문제를 푸는 게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글도 띄엄띄엄 읽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틀린 것은 써있고 잘못된 것은 써있고 모두 고르시오 썼는데 몰라요. 있는지. 왜요? 차근차근 안 읽으니까. 평소에 차근차근 읽는 연습 많이 해놓으시고 그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모두를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푸세요. 안 그러면 요것 때문에 문제를 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점수를 잃죠. 네. 요거 안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4번째로 대부분 중학교 시험 오지선다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개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중에 1개는 어때요? 1개는 정답 비슷해요. 정답 비슷한데 정답이 아니죠. 나머지 1개는 뭐예요? 나머지 1개는 정답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애들이 쭉 읽다가 위에서 정답이다 싶은 거 그냥 쓰고 나머지를 안 읽고 그냥 넘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시험 시간이 쫓겨요. 중학교는 충분히 문제를 풀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잘 모르겠으면 정답이 아닌 거 3개부터 골라내요. 그럼 2개가 남죠. 2개 남으면 2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규칙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봐서 단어를 모르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문법상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하지 않아요. 이건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르는 거는 거기 내가 모르지만 거기 정답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거는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써요? 모르는 걸 써요. 모르는 단어가 나온 거, 모르는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쓰면 틀려요 거의 대부분. 그게 어떻게 써요? 확실하지 않은데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면 그걸 써야 되고 그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써야죠. 둘 중에. 이게 철칙이에요. 모르는 거에 베팅을 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베팅을 하세요. 자기의 기억력을 믿고 그렇게 쓰세요. 네, 모르는 게 새로 나와서 그게 정답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이해 가세요? 네, 선생님들도 문제를 그렇게 내진 않아요. 그다음 5번은 답을 쓰고 빈칸을 넣었으면 답을 썼죠. 답을 쓰고 답 쓰고 다시 넣어서 읽어보세요. 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빈칸 뚫기가 있고요, 그죠? 빈칸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뭐 순서 맞추기 같은 것도 있어요. 순서 맞추기. 그리고 뭐 문장 여러 개 있고 거기 각 문장에 빈칸이 쭉쭉쭉 있는 것도 있죠. 다 마찬가지인데 답을 정했으면 넣어서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면 네, 틀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빈칸 맞추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수업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어떤 문제냐면 I am thinking of까지 써있고 빈칸 있고 뒤에 뭐라고 있어요. 네, 그런 문제 I am thinking of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떤 학생이 어떻게 푸냐면 I am thinking of thinking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거 읽어보면 I am thinking of thinking이 틀렸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써놓고 안 읽어보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틀린 거죠.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날려버린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한순간 잘못 생각한 거를 답으로 정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칸 꼭 그렇게 쓰시고 근데 순서 맞추기는 뭐가 있어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죠. 단어들이 쭉 있고 그 단어들을 밑에 순서 맞춰서 순서를 정해서 주어부터 쓰고 뭐 수어부 쓰고 목적어 쓰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꼭 하세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많은 학생들이 요걸 안 해서 뭔 단어가 빠졌는데 한 단어가 빠졌는데 모르고 그냥 정답을 쓰고 끝나죠. 그래서 틀려요. 그렇게 되면 또 아깝게 알 수 있는 문제 아는 문제를 또 틀린 게 돼요. 네. 이런 규칙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난이도와 배점을 보고 1번부터 풀지 않고 배점 높은데 쉬운 문제부터 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문을 다 읽어서 지문 안에 있는 힌트를 모두 받아들여야 되고 한글 지시문에 잘못된 것 틀린 것 꼭 마킹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푸세요. 세 번째는 오지선다에 모르겠으면 3개 아닌 거, 3개 틀린 것을 찾아내고 2개 중에 고를 때 뭐에 베팅해라? 확실하지 않은 거에 베팅하세요. 네. 그 다음에 답 쓰고 다시 넣어서 읽어보세요. 꼭 이러면 틀린 문제 하나를 맞추게 돼요. 그럼 하차 되게 뭐 3점에서 많은 5점까지 배점이 점수가 올라가겠죠. 네. 이게 점수대가 달라지는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지금 한 3주 남았죠.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문제집을 풀어보세요.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가서 시험장에서 해보면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볼 때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벼락치기 하면 안 되죠. 네. 안 좋은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 벼락치기 할 때 제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봐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